편의점 좋은 점과 창업 시 절대 유의할 점 7가지. 안녕하세요. 편의점 자유인 K입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퇴직금으로 편의점 차려 망한 후 다시 편의점을 하는 편의점 자유인이죠. 뭐, 편의점 안 하는 이유가 감옥살이라 안 하는데 그걸 하는 자유인이라고? 실제 제가 편의점 자유인 글을 올리니 댓글에 "거 미친 거 아니요?" 하고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경기가 점점 안 좋고 노년기는 늘어나면서 적당히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막노동을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편의점이 노년기의 새로운 일자리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편의점으로 퇴직금 다 털어먹고도 다시 편의점을 선택할 만큼 메리트라고 생각한 점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이는 드는데 노동이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유산소, 근력운동 정도의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당 등 과한 노동은 나이 들수록 힘듭니다. 2. 포스 다루는 기술 습득, 발주, 재고관리, 소비 트렌드 파악, 유통의 구조 파악 등 노년기라고 더 이상 뒤처지지 않는 자기 발전 내지 현재의 신체, 정신적 유지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3. 수많은 대인관계 속 우울증 예방, 5만 가지 사람을 대하면서 멘탈 강화, 계산 등의 생활이 주된 업무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4. 현대 삶의 주된 축인 유통의 일익을 담당하며 특히 사람들의 생필품을 유통하는 직업으로서 젊은이와 나란히 역할을 담당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5. 한 푼이 아쉬운 노년기의 생활비 절약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평생 커피, 유제품, 음료수, 도시락, 김밥 등 모든 식생활을 팩이나 지원 등으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다른 가정용품 등도 원가로 활용해 온 가족의 별도의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6. 틈틈이 필요할 때마다 알바를 쓰면 자신의 볼 일은 언제든 보고 필요하면 여행도 가능합니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년이 없습니다. 치매가 걸리든지 심각한 신체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언제까지든 필요하면 알바 써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8. 그리고 뽀대가 납니다. 식당 일이나 다른 힘든 노동을 하는 것보다 편하고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자기 시간도 많아 책 보고 글 쓰고 기타 다른 취미 생활도 가능하고 저처럼 영상 제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9. 1인 체제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구조면 주인이든 직원이든 스트레스가 많죠. 나 혼자 합니다. 10. 냉난방비 걱정 없이 온종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먹고 싶은 것이 지천에 있습니다. 편의점 자유인 추천 간편 요리로 집밥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좋게 생각해서 하고 싶어도 두려움에 걱정에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편의점 속성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사기당한다더라, 빚진다더라 등의 사례만 보고 기피하죠.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편의점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 7가지를 절대로 잘 살펴야 합니다. 1. 편의점을 하려는 이유가 생계형이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언제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이나 그런 사정도 변하므로 투자 사업으로 접근하면 자신이 일은 안 하고 직원만 쓰게 되면 100% 망합니다. 직원 쓰고 나는 일 안 하고 돈 남는 편의점은 잘 없습니다. 그냥 내 일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신생점포 창업은 절대 위험합니다.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자리는 개발 직원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꼬셔도 일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박입니다. 제가 그래서 망한 경우입니다. 회사 상권 분석이니 주변 상가 매출이니 다 헛소리입니다. 3. 점포 창업비는 우선 점포 보증금이 드는데 이건 입지 따라 다르고 나중 환수됩니다. 상품비 1,600만 정도 나중 환수됩니다. 가맹비 770만 원 나중 환수 불가합니다. 여기에 운영하게 되면 점포 월세와 전기세가 들죠. 그런 모든 걸 감안한 정산 수익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달라 하고 다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손에 쥐게 되는 정산액이 얼마인지를 감안하고 크기에 맞춰 인건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24시간보다 점주도 자야 하니 정산액이 적어도 19시간을 더 선호합니다. 4. 예상 정산액을 가지고 혼자 일 다 하고 그 돈을 다 버느냐? 가족 중 누군가 지원을 받아 수익을 나누느냐? 알바를 쓰고 수익을 줄이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알바부터 쓰고 적어도 알바를 8시간 이상 쓰면서 점주는 10시간도 일 안 하고 월 수입을 얻겠다 생각하면 현실은 다릅니다. 수지 타산을 잘 계산하고 자신의 일터라 생각하고 알바보다 시급 덜 받는다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5. 편의점 일은 강도가 약해 다른 시급의 일보다 일의 강도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일 매출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1시간 평균 매출이 그다지 높지 않아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물론 물류정리나 재고정리, 청소 등 일거리도 많지만 하루 종일 매일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도 운동이다 생각하면 건강상 그 정도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점주는 14시간 정도 일을 해야 상당 수입을 가져갑니다. 6. 그럼 어떤 점포를 구해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매출 높은 점포는 권리금이 비쌉니다. 투자 리스크가 있고 노년기에 그렇게 많은 여유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남한테만 맡기면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매출 좋은 점포는 잘 내놓지도 않습니다. 생계형 점포를 찾으려면 일매출 100에서 110 정도로 점주가 자신이 10시간 이상 일하기도 싫고 알바 쓰니 남는 것도 없고 여러 틈새 점포를 찾아야 합니다. 의외로 그런 점포는 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매출 100만에서 110 정도는 폐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으로 다른 곳에 일해야 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식당이라도 하려는 노동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점포는 덜어 있습니다. 7. 편의점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갇힌 생활, 감옥 같은 생활, 자유 없는 생활, 닭장 같은 생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밖으로 나다니며 사람들과 차 마시고 밥 먹고 골프 치고 어울리는 걸 크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불평 많고 인내심 없고 들렁거리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외양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무엇보다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뭐라든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에게는 편의점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일하고 별도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을 병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딱입니다. 노동의 장이 돼. 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 다른 일도 병행하려는 사람에게는 편의점만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 치이는 거 싫어하고 간섭하는 거도 받는 거도 싫은 사람에게 편의점은 최상입니다. 일에 자기 역량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고 또 사람들과 깊게 관여되는 일을 기피하는 사람에게도 최상의 일입니다. 자기 필요로 찾아온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주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편의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매출 많으면 물류 많고 일 많고 알바 써야 하고 나 일할 때도 바쁜 점포이고 매출이 적으면 물류일도 적고 알바도 덜 쓰는 나만의 시간이 많은 편한 점포입니다. 편의점 안에 간단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훌륭한 고시텔 같은 곳도 됩니다. 싱글 시너어라면 간단한 혼자만의 점포 딸린 집도 가능합니다. 저 역시 살림만 갖다 놓은 주거지에 한 달에 한 번도 갈 일이 없습니다. 19시간을 힘들어서 어떻게 노동하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다지 노동이 없습니다. 물류 재고 정리, 청소 빼고는 손님 없는 시간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해놓고 햇빛 산책도 하고 편의점 자유인 간편 요리를 위해 잠깐 편의점 문 잠그고 자전거 타고 하나로 마트나 시장도 다녀옵니다. 19시간 일하고 나머지 5시간에 씻고 잠을 자지만 그 시간도 영상 만들고 글 쓰는 재미에 잠도 줄여잡니다. 그래도 낮에 졸아도 되고 의자에 기대 자다가 띵똥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물건 팔아도 되는 식으로 잠을 보충합니다. 일평생 앞만 보고 달리고 애들 키우느라 직업에 알바를 안 한 적이 없고 잠을 5시간도 채 못 자는 생활을 한 지가 대학 때부터이라 잘 견딥니다. 잠 덜 자면 치매 걸린다 하는데 저는 말합니다. 그러면 맨날 시간이 남아 돌던 옛날에는 치매 환자 하나도 없었겠네.
하면 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걸리든 현재 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고, 낮에 갇혀 자유도 없는 삶이라 기피하는 사람의 온종일 뒹굴고, 친구 만나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뭐 그런 삶에 얼마나 대단한 의미와 가치가 존재하는가요? 삶의 행불행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닿게 해주는 삶이 인간의 삶인가요? 펫의 삶인가요? 아님 무능력자의 로망인가요? 사람은 자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기 존중감,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가치 부여,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긍심, 가치롭고 의미로운 자기관리의 만족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자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자신 그런 삶의 보람과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편하고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그런 삶이 지향점일까요? 경제적 자유는 소비의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의 실현에 경제적 걸림돌이 없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죠. 현재의 삶은 최선이 아니어도 최선을 위한 차선이고 의미로운 디딤돌이고 소중한 가교다라고 생각하면 현재도 최선의 삶인 겁니다. 여유가 있어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여유가 있어. 평생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노동하고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그 속에서 소소한 보람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보셔요. 내 돈으로 놀기만 해도 무료하고 방향성을 잃기 쉬운데 부모 돈 배우자 돈으로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의 삶의 노동의 가치, 일의 성취감, 보람 가치 이런 걸 알겠나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설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 사랑에 대한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5가지 욕구의 존재라 합니다. 그저 편히 먹고 편히 살고 그런 것에 머물러만 산다면, 즉 인정과 성취, 자아실현 욕구 등이 없다면 스스로도 무미건조하고 타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비체에 불과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재벌집 자녀들은 다 무의도식하겠죠. 자, 여러분 돈을 버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하고 싶은 일도 병행하는 편의점에 관심이 있으시면 위의 7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생활을 기반으로 낚시나 캠핑카 여행, 해외여행 등의 더 큰 자유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오늘도 신나게 글쓰고 영상 만들고 간편조리해 먹고 손님 응대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24시간이 행복한 편의점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